네? 중국어 공부한 지 이미 6개월이 지나셨다고요? 아니면 이미 2권 정도 교재를 끝내셨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어 발음을 고치고 싶으시다고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반가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중국어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영어랑 중국어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고급자라는 가정을 하고요. 영어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발음이 안 좋아요. 근데 이 고급자가 굉장히 고급 어휘를 쓰고, 그리고 어법이나 문법적으로 틀린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나라, 그 언어의 문화적인 요소를 잘 알아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거죠. 이랬을 때 사람들은 잘한다 라는 평가를 쉽게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중국어는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발음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인에게 조금 저평가되는 그런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의 그 외국어 실력을 평가할 때 중국어는 그 발음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비중이 조금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습자분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 최대한 좀 발음을 정확하게 배우시기를, 발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참 아시다시피 중국어가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어는 처음 배울 때 쉬워. 근데 뒤로 갈수록 어려워. 근데 중국어는 처음 배울 때 어려운데 뒤로 갈수록 쉬워. 이거는 사실 상대적인 거여서 뭐 어떤 사람은 진짜 이럴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중국어가 처음에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먼저 한자를 외워야 합니다. 근데 이 한자가 번체자가 아니죠. 간체자입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병음과 성조를 다 외워야 되죠. 거기에다가 그 의미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끝이 아니죠. 어법과 문법도 알아야 합니다. 또 한국어와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초반부터 외우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을 처음에 이제 조금 소홀히 하다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올바르게 교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특히나 조심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인트로에서 6개월 이상 배우신 분, 혹은 교재를 2권 이상 떼신 분은 발음 포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어그로성도 있죠. 그리고 극단적인 예이기도 하고, 그러한 6개월과 2권, 이게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입문을 뗀 초급 또 어느 정도 조금은 배운 학습자라면 그만큼 발음을 고치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발음 포기하지 않겠어, 나는 어떻게든 발음을 교정해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막 입문을 시작하셔서 발음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발음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사실 별거는 없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외우잖아요. 병음과 성조 한자까지 다 외우는데 여기까지는 다들 잘 해내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외국어를 배울 때 한 글자씩 배우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한 글자 한 글자 다 모여서 짧은 문장이라던가 혹은 이제 긴 문장이 탄생이 되는 건데, 점점 문장이 길어진다, 혹은 이제 내가 어느 일정 기간 이상 공부를 했다라고 하신다면은 한 글자 한 글자는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 이거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장 단위로 발음 연습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장 연습을 하실 때는요, 첫 번째는 중국어 위에 성조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입문, 초급, 그리고 중급까지도 한자 밑에 병음과 성조가 같이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냅두고요, 그 위에다가 성조만 다시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발음 연습을 하실 때는 성조만 보고서 발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밑에 병음과 성조가 같이 써 있는데도 왜 굳이 위에 성조만 써서 병을 보지 않고 발음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병음과 성조가 같이 써 있다 보면요, 시선이 병음에 같이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조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조만 보고 발음 연습이 가능해지려면 먼저 한 글자 한 글자의 그 병음들, 발음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성조만 보면서 성조만 신경 쓰면서 발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발음 연습할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요, 제가 얼마 전에 독해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독해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장 성분을 기준으로 문장을 덩어리로 이제 나누는 거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리고 이외에 띵위, 状위, 부위 이 정도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독해뿐만 아니라, 독해 이제 눈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할 때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짧을 때는 이게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데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그러면은 문장 성분을 기준으로 덩어리를 나눈 상태에서 그 덩어리가 끝날 때마다 짧게 끊어주면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 문장 확장 훈련이라는 영상을 같이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장들이 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러면 그 문장을 가지고 한번 읽기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긴 문장을 딱 이렇게 보면 한 글자 한 글자 모르는 발음을 다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글자의 발음과 성조를 정확하게 안다고 가정을 하고, 가장 초보적인 읽기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준은 한 글자의 길이가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公司规定每个工作人员都可以向科长申请报销参加学习培训的费用. 이렇게 처음에는 1차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요. 우선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자연스러운 중국어 발음인 거잖아요. 혹은 이미 성조가 부정확하게 고착화돼 버렸어. 수정하기가 어려워. 교정이 너무 어려워. 이런 경우에 조금 더 빨리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빨리 읽는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긴 문장의 경우 문장 성분을 토대로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먼저 저는 문장을 이렇게 끊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자기가 봤을 때 여기가 적당하겠다. 대신 문장 성분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맞아야 돼요. 그 막 중간에 엉뚱한 데서 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끊어놨으니까 이제 읽기 연습을 해볼게요. 公司规定每个工作人员都可以向科长申请报销参加学习培训的费用. 굉장히 짧게 끊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요. 公司规定每个工作人员都可以向科长申请报销参加学习培训的费用.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원어민이 아닌지라 이렇게 긴 문장을 호흡을 끊지 않고 쭉 말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나마 보고 말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내가 스스로 긴 문장을 만들어서 말할 때, 그때가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문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문장 성분, 즉 어법적인 거에서도 조금 더 이해가 뒷받침돼야 이 말할 때도 더욱더 자연스러운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요, 우리는 입문부터 초급 그리고 중급까지도요 굉장히 표준말스러운 중국어를 배워요. 되게 아나운서들이 말할 법한 그런 중국어예요. 예를 들면요, 我吃饭我是韩国人. 자, 이렇게 열심히 배워도 나중에 참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인을 실제로 만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중국인 한 명도 없죠. 我吃饭我是韩国人 이렇게 얘기하지, 我吃饭我是韩国人 절대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我吃饭 이거는 중요해요. 우리가 입문이고 초급일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발음을 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중급 정도 그런 궤도에 들어서면 그때는 약간 중국인의 흉내를 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我吃饭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혹은 그 문장 전체의 정확한 발음을 완벽하게 숙지를 했다면 중국인처럼 좀 자연스럽게 我吃饭我是韩国人 보시면은 성조가 거의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미세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자로 갈수록 이 글자의 발음, 특히 성조죠. 성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럼 이 자연스러움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조가 거의 없는 듯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런 정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앞에서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문장 성분 덩어리별로 이렇게 살짝 끊어서 이제 말을 한다. 이것까지 가미가 되면은 원어민스러운 그런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간단히 3개 말씀드렸어요. 별거 없네?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이미 발음이 안 좋게 혹은 부정확하게 고착화되신 분들은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막 발음에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 조금 말씀을 드릴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이상 되거나 혹은 교재를 2권 이상 떼신 분들은 내가 너무 나의 중국어 발음을 막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된다 이러면은요 재미가 없어져요. 중국어 학습에. 막 지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굳이 이제 발음을 교정을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빨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3번째 방법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빨리 말하면서 성조를 되게 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샹거란 이런 식으로. 이게요 먹혀요.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성조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게 안 돼. 교정이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속도로 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성조를 지키려 하지 말고 조금 빠르게 무르르듯이 그냥 쭈르륵 그냥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연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게요. 이렇게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려면 진짜 최소 고급자 수준은 돼야 돼요. 말을 빨리 하고 거기에 성조를 살짝 녹여 넣어라. 이게 제가 바로 불특정 다수의 성조나 혹은 발음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인데 어쨌든 이 수준이 또 가능해지려면 고급자 정도의 그 어휘력이나 어법적인 그런 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발음 연습을 하실 때요. 이거는 입문자분들도 참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 게 성조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성조 연습을 하는 거는 뭐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죠. 그리고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그 성조에 맞게 손동작이나 아니면 고갯짓을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남들이 있으면 고갯짓이 조금 웃겨져요. 그러니까 이제 손동작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죠. 꼭 막 이렇게 큰 제스처가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살짝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요. 我吃饭이라는 아까 그 예를 계속 들어보죠. 손으로 한다. 我吃饭 이렇게 되겠고요. 고개로 한다. 我吃饭 이렇게 되겠죠. 손가락으로 하면요. 我吃饭我吃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하는 게 가장 뭐 남들의 이목을 끌지 않고 그리고 나는 성조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성조 흔들리는 게 조금 덜 해져요. 도움이 더 돼요. 확실히 성조를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발음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거랑은 조금 또 반대되는 얘기긴 한데 중국어 발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중국어 완전 잘한다 라고 감탄할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은요 땅덩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표준말을 구사하는 사람보다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혹은 표준말을 구사하는 사람이어도 그 발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교재를 통해 배우는 그런 중국어보다는 사투리 즉 팡이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보다 이게 외국인인 우리보다 더 발음이 안 좋은 그런 중국인들도 엄청 많아요. 실제로 중국에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특히 제가 이제 유학생 초기 시절에는 뭐 발음이야 둘째치고 어쨌든 의사소통이 진짜 원어민들 하듯이 그렇게 막 유창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중국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你是哪国人? 이라고 안 물어봐요. 你是哪里人?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땅덩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표준말을 못하는 어디 지방에서 온 사람인가? 이렇게 먼저 그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같은 동양인이니까 외모로서는 중국인들은 외모로서 구분을 못해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한국인과 중국인이 딱 봤을 때 그냥 외모보다는 이제 풍기는 느낌이나 이미지나 패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딱 판단이 되는데 중국인들은 전혀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건 딴 얘기였고요. 오늘은 이렇게 중국어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너무 당연한 말을 정성스럽게 이야기했나요, 제가?